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강의는요. 고아라 강사님의 중년을 위한 1년 안에 인쇄받는 출판 작가 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전체 강의 중에서요. 나는 어떤 책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시나 소설 같은 경우는 쓰기가 어렵지만 실용서, 자기계발서, 에세이 같은 경우는 방법만 알면 누구든지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저도 책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용서나 에세이 같은 경우는 좀만 연습하면 누구든지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고아랑 선생님도 이번에 또 책을 이렇게 내셨어요. 밀레니얼 세대가 돈 버는 법. 이분도 불과 5년 전만 해도 평범한 직장이었는데 1인 식격가로 살겠다고 마음을 갖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책도 쓰고 또 책 쓰는 강의도 하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수입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아랑 선생님의 강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도 책을 써서 평생 은퇴 없이 작가로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래서 어떤 책을 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획출판 3단계에서 투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초안 작성에 출간 기획서와 샘플 원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도 출간 기획서를 한번 스케치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글쓰기에 두려움을 좀 갖고 계셔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번개처럼 지나가는 기억도 주제 목록에 첨가할 수 있다. 몸이 부실해서 고생했던 할아버지, 지난 6월을 물들이던 라일락 향기, 발등 부분만 다른 빛깔인 운동화를 신었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등등. 어떤 것이든 모두 글의 재료가 된다. 이 방법은 일상 속에 숨어있는 글쓰기의 재료들을 찾아내는 훈련이 될 뿐만 아니라 글쓰기가 바로 당신의 인생과 그 인생에서 탄생하는 산물임을 깨닫게 한다. 이런 식으로 삶의 경험들을 삭혀서 퇴비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글쓰기의 시작이다. 네,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는 책의 한 구절을 제가 이렇게 인용을 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한 뭔가 책의 주제를 써야 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독자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이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글의 콘텐츠는 좀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이런 일상적인 경험담, 여러분들이 뭔가 시도했는데 실패했던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그리고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성공을 했던 이런 성공 경험담, 이전에 아팠던 이야기, 행복했던 이야기, 모든 일상들이 여러분들의 다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그냥 꺼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책 한 권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분야, 이 분야는 사실 내가 이걸로 어떻게 책을 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분야지만 이거를 아예 배우지 않았던 이런 입문자들에게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초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초보자가 입문자에게. 이제 이런 말도 요즘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내가 타깃층만 조금 더 낮춰서 달리하면은 충분히 배우고 있는 분야를 정리만 해도 충분히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현재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이 분야를 설명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역시나 이 분야를 잘 모르시거나 혹은 더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만 해주시는 것도 좋은 실용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이런 질문 하시죠. 쓰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써야 할까요? 아니면 브랜딩에 도움되는 글을 먼저 써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되실 수도 있어요. 저 역시 그랬었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급한 불부터 끄세요.
네, 제가 휘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어떤 이야기냐 하냐면 네, 쓰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막 되게 생생하게 담아내고 여러분들이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나중에 책을 내고 뭐 몇 년 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생동감이 덜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우선 여러분이 쓰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내가 1인 기업이고 프리랜서인데 나를 알리는 게 너무 시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브랜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를 먼저 쓰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맞게끔 생각을 하시고 가장 내가 먼저 꺼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도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좋은 글은 어떤 글일까? 내가 이제 막상 어떤 주제를 정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글을 뭔가 잘 써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겨요. 그래서 좋은 글은 제가 어떤 글일까? 역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답변들이 나오더라고요. 문체가 화려한 글, 뭐 사례가 풍부한 글, 뭐 공감 요소가 많이 들어간 글, 정보를 많이 준 글, 뭐 자신의 이야기를 뭐 많이 풀고 잘 푼 글, 혹은 뭐 근거 자료가 탄탄하신 분들, 저는 다 이런 거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좋은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과 좀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글은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글은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바로 이 글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 담긴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SNS 하시나요? SNS에 보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리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내가 어떤 게 더 반응이 좋고 좋아요와 댓글이 많이 달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작년에 슬럼프를 굉장히 크게 겪었어요. 물론 누구나 다 힘드셨겠지만 저 또한 역시 1인 기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힘든 시간을 거쳤는데요. 그때 저는 SNS에 이런 글들을 되게 많이 남겼어요. 제가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지금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그날그날 굉장히 힘든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 SNS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립니다. 사실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고 그래도 나는 어쨌든 이렇게 달리기를 했다. 그래도 오늘도 또 힘내보자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많이 응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전에는 굉장히 정보성에 대한 글만 올렸다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아픈 이야기를 해보니 많이 공감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시는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대단한 글을 쓰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솔직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심지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브랜딩 책 쓰기 코치잖아요. 그럼 뭔가 글을 굉장히 잘 쓸 것 같고 다 뭔가 잘할 것 같지만 저도 이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작가로 여러 번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공개하기에는 부끄러울 수 있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는 글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더 이런 인간적인 면을 좋아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글은 정말 거창하고 대단한 글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공감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글의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다 괜찮습니다. 경험담,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분야,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 모두 다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글을 가장 쓰고 싶지? 꺼내고 싶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편 예고는요. 제가 다음 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SNS에서 여러분들 SNS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그런 글감을 가지고 어떻게 내 책 쓰기 소재로 활용할 수 있지? 이런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아라 강사님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이분의 전체 강의 이론편하고 실전편이 있어요. 이 강의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평생 은퇴하지 않고 책을 써서 인쇄받는
출간 작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강의는 아래 댓글에 링크로 달아 놓을 테니까 꼭 한번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잉클은요, 인생 인막 클래스입니다. 우리 40, 50대 중년들의 돈 걱정 없는 건강한 행복한 인생 이막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잉클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을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의 강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고민 걱정을 이 아래에 댓글에 남겨 놓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전문가를 찾아서 강의로 만들어서 바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